안녕하세요. MG뱅커입니다. 대출받는 순서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대출받는 순서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DSR 규제 때문입니다. DSR 규제 어차피 다 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신용대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대출 이 4개 중에 DSR 규제를 보지 않는 대출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셨나요? 정답은 바로 중도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두 가지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데요. 즉, 나머지 2개 대출인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순서에 따라 몇 천만 원이 결정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전셋집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받겠죠. 이후에는 아기를 가진 후에는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물론 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좋지만 분양권을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위의 플로우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인데요. 시간으로 치면 10년이 훌쩍인데 이렇게 말로 하니 금방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마다 대출을 어떻게 받냐입니다. 예전에는 DSR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DSR 규제 때문에 대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지금부터 대출 받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용대출은 먼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도대출 혹은 마이너스 대출로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이너스 대출은 내가 쓴 만큼 대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한도만 열어두시고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을 쓰지 않으면 대출 이자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신용대출을 만약에 먼저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순서를 바꿔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DSR 계산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용대출은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보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를 입주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출 금액만 대출을 받으세요. 예를 들면 전세금이 3억인데 부부가 가진 자본금이 2억 원이다. 그러면은 1억 원만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출금을 최소로 받으면 대출이자를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지만 전세보증금 대출은 DSR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대출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셋집에 들어갈 때 받는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은 전셋집에 들어간 후에 받는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이자는 발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목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보통 전세를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새 아파트인데요. 물론 청약에 당첨된다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분양권을 피를 주고 사기도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60%는 중도금 대출, 30%는 입주 시기에 잔금 대출을 받는 형식인데요.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은 중도금 대출 금액이 DSR 규제에 해당됩니다. 즉, 신용대출 한도가 또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상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존에 받은 대출들 때문에 신용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을 받습니다. 잔금대출은 아무 은행에서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닌데요. 바로 등기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등기가 안 난 아파트는 협약된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신용대출 때문에 DSR이 꽉 차서 잔금대출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받은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를 보지 않는 대출이었어요. 대출이 얼마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들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잔금대출은 달라요. 이 잔금대출은 DSR 규제에 해당합니다. 물론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채무가 많다면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죠. 하지만 내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대출 대환 조건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LTV 한도는 나오나 신용대출이 많아서 DSR 계산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 대환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DSR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대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고 전세자금 대출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대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